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양호석 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양호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입후보 안내 설명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늘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분들과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 위원회의 선거관리 방침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조합은 스스로 선출하는 선거이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어느 선거보다도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의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으로 조합원의 표를 얻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일부 다른 시군 지역에서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혼탁의 조짐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으며 2억원 쓰면 떨어지고 3억원 쓰면 당선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얘기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있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여기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오는 2월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위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안내하는 재반 신고 신청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운동 기간 전후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입후보 안내 자료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각 담당 계장이 소감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며 위원회에 바라거나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가 상호간의 비방, 폭로로 싸우기보다는 조합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돈 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긍성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장 선거계장님의 입후보 등록 등 절차 사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계좌 부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절차 사무 분야 설명은 책자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위탁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종 신고 신청에 대해서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야 이렇게 되고요. 후보자 등록 기간부터는 저희가 각종 인쇄물 신고라든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이런 신고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목차 뒤에 공시조합장 선거 개요를 보시면은 후보자의 주요 신고 신청 및 참여 사항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은 우측에 일정하고 실시사항 장소에 이제 관할위원회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관할위원회는 전부 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뜻합니다. 네, 다음 3페이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개요를 봐주시죠. 임기 및 선거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2023년 3월 8일 수요일이고요. 선거 기간은 2월 23일 목요일부터 3월 8일 수요일까지 14일간입니다. 선거 기간은 선거일이 포함되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임기는 4년입니다. 연임 제한에 있어서는 상임 조합장인 경우에는 2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총 3번까지 가능한데 저희 관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 화요일부터 2월 22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양일간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독점 시간이기 때문에 꼭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를 2월 16일부터 2월 20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해드립니다. 또 기간을 이렇게 산정했는 이유는 출자금 원장 사본이나 연체 유무 확인서, 사업 이용 실적 확인서가 발급이 별격 사용 기준인 2월 16일부터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서류를 떼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토가 가능합니다. 선거 운동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표 및 개표입니다. 투표 일시는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는 영천시 관내에 이번에는 총 12개 투표소를 저희가 운영합니다. 읍면 지역에는 읍면마다 1개 투표소를 설치하고요. 동지역 5곳에는 저희가 완산동의 영천농협 복지문화센터의 투표소를 1개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지역 투표소를 줄이게 된 이유는 과거 선거에 투표율이 동지역에 30% 미만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저희가 조합의 사전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투표 절차는 적혀 있는 대로 투표소에 입소해서 본인 여부 확인을 해서 단말기를 통해서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표는 저희가 과거에 실내체육관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로케이션 요장소에서 하겠습니다. 네,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은 개시를 하고요. 투표함은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공인 상태를 검사한 후에 개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선인 결정입니다. 당선인 결정은 개표 종료 후에 개표장에서 바로 하고 당선증 수여식도 요 장소에서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선인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농협과 산림조합이 동일하고요. 총회 외 선출의 방법에 해당됩니다. 유효 투표자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요. 다만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표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에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1명의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당선인 결정 전까지 개표 과정 중에 나머지 후보자들이 사퇴하시거나 사망하시거나 등록 무효가 되면은 개표 결과 남아있는 후보자들 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후보자 등록입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안내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여기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와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전 등록에 드리는 서류는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하고 공고나 백보 등의 공고를 받으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용의 진위 여부는 사실 저희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우리 했는지 여부만 저희가审查해줍니다. 그 인쇄물 등의 내용상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또 각 후보자들에게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후보자들께서 사실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후보자 등록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각종 표를 통해 가지고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22일 날까지 이제 양일간 진행을 하시면은 가급적이면은 서류를 좀 사전 검토를 미리 받으셔가지고 첫날에 등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은 저희가 좀 기업 추첨이라든지 후보자 회의 준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째 날 등록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좀 오후 시간 좀 일찍 이렇게 좀 검토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등록 신청 서류 중에 보시면은 필수라고 되어 있는 서류는 비고란에 필수라고 되어 있는 서류는 이걸 제출을 안 하시면은 등록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서류는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인형 신고서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 각종 신고 신청 서류에 사용하실 그 개인 도장을 말합니다. 그 후보자 등록 신청하실 때부터 요 신고한 도장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그 외에 뭐 서명이라든지 다른 도장을 사용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후보자 등록입니다. 후보자 등록에 있어서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그 정관에 따르므로 우선적으로 조금 미리 알아보시려고 하면은 조합의 요건 해석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등록 요건에 있어서는 그 적극적 요건에 있어서 당연히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법적 결격 사유와 정관 등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1, 2, 4번까지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근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리고 농협법 공공자치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런 각종 법에 있어가지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받으신 분들께서는 과거에 이런 처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내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부분도 있는데요. 형의 선고에 있어서 선고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형의 집행의 선고가 아니고 요거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일 공고일 현재 출자자 수 이상의 납입 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해당 조합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도 출마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출자자 수 700자, 채무 상환 500만원, 사업 이용 실적, 경제사업 500만원, 그리고 뭐 사업 이용 실적에 있어서는 경제사업 이용 실적으로 충족이 되면 가능하고요. 그 실적이 없다고 하면은 뭐 예절금이라든지 대출금 실적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정관 등 결격 사유에 있어서는 요거는 뭐 공직이나 그 해당 조합의 그 임직원이나 조합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사전에 다 안내를 드렸고요. 작년 그 12월 20일까지 사직을 안 하셨으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조합의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자회사 등의 직을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2월 21일 그 첫날 등록한다고 할 때 하시는 분들은 2월 20일 그 전날까지 사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둘째 날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은 2월 21일까지 사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림조합에 있어서는 그 이사 감사 외에 대의원도 사직 대상입니다. 대의원은 직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산림조합 부분에 있어서는 그 농협 있어가지고 농협에 대동서이하고요.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18쪽에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은 2019년 1월 8일이나 1월 7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 경력이 있는 분들은 또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1페이지 후보자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기간 이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각하겠습니다. 등록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고요. 등록 신청서 접수 순서는 도착하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책 뒤쪽에 보시면 부록에 예시가 자세히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의 목록 중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외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실음료농장 여기서 발행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출자금 원장 사본부터 나머지 서류는 해당 조합에서 발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 원장 사본 또는 개인 지분 정보 조회 자료하고 농협은 요 자료뿐만이 아니고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까지 조합에 방문하셔서 같이 발행을 받으셔야 하고요. 산림조합에서는 출자금 원장 사본은 필요 없고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만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경업 사실관계 확인서에 있어서는 농협하고 축협은 해당 조합장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감사가 도장을 찍는 그 자료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자료는 전부 다 조합에서 발급한 자료니까 그거는 서류 목록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61페이지를 잠시 좀 봐주십시오. 네, 저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작성 요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같이 기재하고요. 한글로 성명을 표기하고 기재하신 성명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성명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상 성명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성명을 기재해 주시고요. 신청서에 만약에 성명을 잘못 기재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권으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번호를 다 기재를 해주시고 등록 기준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한 대로 정확히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 주시고 직업은 대표적인 직업을 한 개, 농업이면 농업이나 임업 이런 거를 하나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은 출신 학교명 및 수학한 교육 과정명을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고 비정규 학력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학교명은 졸업이나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고 외국의 학력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거 학력을 수학한 경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독학이나 무학으로는 기재가 불가합니다. 다만 학력을 기재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은 내세우고 싶은 경력을 2가지만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직이나 전직 경력을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개인정보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운동 하실 때 조합원 관련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신상 정보를 수집하실 때는 개인정보 준수사항을 준수해서 이렇게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후보자들께서 소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21페이지 다음 22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고요. 네. 서류 목록에 있어서 다른 거는 전부 다 조합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후보자 사진 이메일을 5cm, 7cm짜리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 파일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공고용으로 언론사 제공이라든지 홈페이지 띄우는 걸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파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일 제출처는 따로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등록 서류 준비 절차에 있어서 등록 신청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가 일반 증명서가 있는데 상세는 필요 없고 일반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본인의 주민번호만 나오면 됩니다. 가족들의 주민번호는 안 나와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출자금 원장 사법 및 개인 지분정보 조회, 연체 유무 확인서, 사업 이용 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격 사유 기준일인 2월 16일 이후에 발급을 받으셔야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하시는 날 전날 이거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발급 받으시면 저희가 또 인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퇴직 증명서는 뭐 임직원이라든지 지금 뭐 이사 감사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퇴직한 후에 서류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기타금액 납부입니다. 납부 금액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영천시 관내 농축협 및 설립조합 모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미리 납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천시 선관위 계좌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납부 계좌는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문서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기타금의 반환 및 기속 부분입니다. 기타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투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올려드리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100분의 50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액을 반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분들에 대한 기타금은 해당 위탁단체 조합으로 저희가 다 반환하겠습니다. 네, 산림조합 서류도 대강 처리하기 때문에 농협 위주 설명드린 걸로 저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8페이지 보시면 이경업 사실관계 확인서 이 부분은 조합 감사가 발행하셔야 된다. 이거를 한번 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페이지 등록 무효 서류입니다.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리고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 무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결정입니다. 저희가 2월 22일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이후에 18시 30분경에 여러 장소에서 후보자 기호 추첨 결정 및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위한 후보자 연석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각 쪽 후보자 본인께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결정 방법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해서 기호를 결정하게 되고요. 각 조합별로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서 추첨 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을 먼저 하고 뽑기 순서입니다. 뽑기 순서를 먼저 하고 그 추첨 순위에 따라 가지고 기호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 사퇴 신고입니다. 후보자가 만약에 사퇴를 해야 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단순히 전화라든지 메일이나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되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저희 영천시 선관위에 오셔가지고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신고하신 인형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등록 관계는 설명을 끝났고요. 투표 및 대표 참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의 명부 4번 경우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 그 양일간 발행이 가능하고요. 후보자 등록을 마치신 후보자들에 한해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조합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형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사법인 선거인 명부 종이 명부나 전산자료 복사본 파일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양도나 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해당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네. 투표 참관인 신고입니다. 저희가 일반 투표만 운영을 하고 순회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선거일 전 2일인 3월 6일까지 저희 영천시 선관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 인원은 후보자마다 관내 12개 투표소 2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금호농협, 영천농협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당 지역에만 신청이 가능하시면 아니고 조합원들이 영천시 관내에서는 어느 투표소에서 다 가능하니까 다 12개 투표소 다 신청하셔도 좋은데 주로 해당 읍면동 지역 위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관인의 자격으로서는 선거인 조합원이어야지 가능하고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참관인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가 후보자 투표소별로 참관인이 한 12명 이상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2명까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다음에 최초 신고한 후에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투표소에서도 저희가 교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이것도 말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신고한 인형을 통해 가지고 투표소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투표 참관인 수당은 10만원입니다. 식비가 별도로 나가고, 그리고 참관료 중에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참관을 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교체 전자하고 교체 후자하고 이 두 분 중에 6시간 이상 출모한 분들에게만 수당이 나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참관인 수당도 공유됩니다. 네, 개표 참관인 선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투표 참관인 신고와 다르게 이거는 선거일 전까지 영천시 선관위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마다 2명 이내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참관인의 자격은 투표 참관인 자격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을 그냥 한 사람을 견인 신고하겠다 그러면은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고 투표 참관인 신고서에다가 해당자 옆에다 비고란에다가 개표 참관인을 겸임한다 이렇게 한마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고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게시 및 의사표시,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저희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본인뿐입니다. 가족도 안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일 전까지 13일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유형들 중에서 총회 외에 있는 방법이 저희 좌측에 있는 방법입니다. 공고부터 명함까지 해당되고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는 없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선거 공고입니다. 네, 작성 주체는 당연히 후보자고요. 저희가 나중에 벽보 공고에 대해서는 수량을 공고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규격은 일종으로 27cm 너비 19cm 8면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게재사항은 가하나본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작성 내용 중에 유의사항 중에 있어서 학력을 정규 학력 말고 비정규 학력도 게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 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 중, 등, 고
대학교 이렇게 다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학력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학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번역문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비정규 학력의 경우에는 증명서는 제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과정명을 사실대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비정규 학력인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이 이수인데 경영대학원 수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경우에도 이수나 수료나 뭐 차이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의사실 공표로 보고 있습니다. 증명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최종 책임은 후보자 본인께서 지셔야 합니다. 인쇄물 내용에 있어서 위법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거고요. 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거짓으로 판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공은 사본 인내를 선거일 투표소마다 입구에 첩부하고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 공보 제출은 선거인 명부 확정 전일인 2월 25일까지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규격에 있어서 규격을 넘는 공보를 제출하면 저희가 발송하지 않습니다. 규격이 작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공고한 소량을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보 발송은 투표 안내문과 같이 저희가 조합에 대행을 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발송은 2월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 공보 제출은 영천시 선관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공보하고 벽보 다 영천시 선관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나 벽보의 내용에 있어서 실수로 내가 잘못 이게 기재를 했다.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마감일까지 가능하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신청만 하고 선관위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부분은 없고 고쳐야 될 부분을 신고하신 다음에 직접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벽보입니다. 벽보는 마찬가지로 공고한 수량을 작성하셔야 되고 길이가 53cm, 너비가 38cm로 한 가지 종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있어서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 이런 건 담으실 수 없고요. 제출 기한도 공고와 마찬가지로 2월 25일까지입니다. 벽보에 있어서는 규격을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공보는 규격을 넘는 경우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지 않지만은 벽보는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작은 경우에도 저희가 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규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첩부는 2월 27일까지 조합에서 통보한 장소로 저희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에 첩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보가 훼손된 경우에는 후보자께서 저희가 작성 수량 중에 보관 수량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수량 안에서 훼손된 벽보 위에 직접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깨띠 위도 소품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종류나 규격에 제한 없이 후보자들께서 원하는 사이즈로 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착용하시면 되고요. 가족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능하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도 밤 10시 이후에는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스템상 넘어가는 기한 공보를 보내가지고 시스템이 조금 내가 10시 전에 보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괜찮지만 가급적이면은 10시나 아침 7시 전에는 그 시간하고는 좀 텀을 두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전송에 있어서는 문자만 가능하고요. 문자 외에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당연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능하고요. 조합에서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이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말합니다.
저희가 그 위법행위 부분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위법 조치가 있으면 삭제 요청이라든지 저희가 사안의 경중을 따라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명함 규격을 좀 9cm, 5cm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명함은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에 안에서는 배부가 불가하고 조합사무소,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또 배부가 불가하니까 이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 후보자 등록 및 절차 사무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영천시 선관위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그 이고은 지도계정의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선관위 지도계장 이고은입니다. 네, 저는 앞선 절차 사무에 이어서 저희 법에 규정된 제한 금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이제 PPT로 진행할 텐데, 맡아드신 연두색 책자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 책자도 한번 봐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마스크 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로 저희 조합장 선거가 3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앞에 보시면 1회, 2회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했는 현황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단연 기부 행위가 수치가 높죠. 1회 지나서 2회를 하면서 총 숫자는 좀 줄어들었는 것 같지만 고발 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서 아직까지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만큼은 돈 선거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돈 선거와 관련된 제한 금지에 관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부 행위라 하면 그 이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인 그리고 그 그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이 기부 행위 제한의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현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모두 제한됩니다. 가족 범위는 보시는 것과 같이 넓게 잡고 있습니다.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한 기간은 임기 만료는 180일 전부터인데 지금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일까지고요. 그리고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법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상의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합에서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조합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근전, 물품을 그 위탁 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이고, 여기에 포상은 포함되지만 화환하고는 제외됩니다. 직무상 행위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은 하지만 이걸 행위를 하실 때 하는 방법이나 행위 양태에 따라서 기부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합장님께서 직접 이 물품을 제공하시면 상대방은 이게 조합장이 나에게 제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기부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례적 행위입니다. 민법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액적 제한은 없습니다. 친족의 범위 확인해 주시고요.
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간호상태의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점도 유의하셔가지고 금액을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단체인 친목회,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에 기존에 해오던 종전의 범위 내에서 해비를 납부하시는 행위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셔서 특별 해비를 납부하신다거나 찬조하시는 행위는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구호자전적 행위는 참고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누구든지도 저희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 해당 조합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그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위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 모두 다 제한됩니다. 그리고 조합자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재임 기간 중에 상시로 일체의 기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유념하셔야 되는 게 조합 경비로 간호상제 의식에 각종 축 보위금품을 제공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조합 경비임을 반드시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셔야 됩니다. 앞서 의례적인 행위와 연관지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제한 기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화한 합은 되지 않습니다. 벌칙 저희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기부 행위는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위법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사항 행위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편성된 그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원 교통비로 책정된 경비를 임원들의 대로자의 관광 비용으로 제공하여 이번 사례입니다. 그리고 농협 조합원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현금뿐만 아니라 막걸리, 음료수, 떡, 과일 다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오는데요. 이제 선거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은 이번 명절만큼은 세뱃돈도 안 됩니다. 선물 당연히 안 되겠고요. 설이 지나고 나면은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점 좀 유의하셔가지고 이번 설만큼은 좀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친족이 아니면 5만원 제한되는 것을 초과하여 10만원 제공해서 위반된 사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그 경조사의 금품을 제공하여 위반된 행위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과, 배, 과일 상자, 그리고 점심 식사 제공, 기념품 제공, 5만원에 10만원 현금 제공, 양주와 식사를 제공받아서 저희가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과태료는 부과하는 과정에서 저희 선관위도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의도 많이 해주시고 행정력을 엄청 낭비하게 되는데 또 저희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분들의 그 마을의 민심이 회복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 행위를 읽어보시면 앞에 기부 행위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되는 점은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시면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을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도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부행위하고 유사하지만 주관적인 요건으로 특정
특정인의 당락 등을 이제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이제 입후보 하려는 사람이 불출마를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행위, 매수죄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행위, 그리고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돈을 운반한 행위. 이거는 주지 않았더라도 운반만 했더라도 위반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공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여기에 위반됩니다. 다음 기타 주요 제한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행위 금지는 저희가 기부 행위는 돈 선거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보는 지점인데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고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종기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으로 구분해서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아주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입후보 예정자가 현 조합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이제 작성해가지고 총회에서 임원들에게 배부하고 이 내용을 발표한 행위입니다. 조합장이 재임기간 중에 출자 배당률이 관내 최고가 아니었음에도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서 자신의 업적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입니다. 이 조합은 경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를 이제 알리려고 하면 이런 수치나 이런 최다, 최대, 최초 이런 문구를 자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는 상대방에게 이제 이의 제기가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바쁘신데 상대방에게 이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유제출로 저희가 받아야 되고 서로 많이 힘듭니다. 이거 쓰실 때는 꼭 자료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혐의 없음 처분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없어서 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가 치하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도 위반됩니다. 사과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자 등 비방 행위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공고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종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네, 사례로 보겠습니다. A 후보자의 변명상 비리, 그 다음에 담화 의혹이 게재된 요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고 또 진정서에 서명까지 받아서 A 후보를 비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노조와 충돌이 잦았고 조합 경비를 낭비했다는 문자를 발송해서 상대를 비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다 후보자 비방 행위로 판정받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의 경우들의 제한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호별 방문은 또 저희 것이 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후보자와 선거인이 만났을 경우에는 그 금품이 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 요즘은 CCTV가 또 말마다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다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별 방문의 성인 요건도 아주 넓게 두고 있습니다.
피방문자가 부재 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했더라도 여러 2집 이상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호별 방문이 성립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그리고 트럭, 주거지 마당도 다 호별 방문에 해당됩니다. 3번에 강공서 사무실도 이제 민원실이 아닌 곳은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방문하셔서 지주고소를 하면 호별 방문에 해당됩니다. 방문하지 않고 선거인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행위도 호별 방문으로 처벌합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입니다. 주체는 위탁 조합의 임직원이고요. 언제든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일단 개인의 자격이 아닌 임직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선거운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이나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조합장이 이사로 하여금 대의원들을 모아서 이제 조합장에 대한 출마 권유 지지 호소하느니, 그리고 과장이 조합원 A에게 명부를 보여주면서 친분 있는 조합장을 표시하도록 한 행위, 그리고 조합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그 전에 본인의 이제 업적을 그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게시하도록 직원에게 시킨 행위, 게시한 직원도 이제 처벌을 받았겠죠. 네. 그리고 과장이 문자메시지 발송해서 선거운동한 행위가 처벌을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런 사례 보시면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선거운동을 한 행위인데,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이 개설하는 홈페이지 그 안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특별한 카페 이런 데서는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조합원이 문자메시지 보내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본인만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날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후보자의 기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위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장도 지휘를 많이 주시던데, 연합장은 설이나 새해를 맞이해서 이례적인 것만 가능합니다. 평소에 보낸 사실이 없는 조합원에게 세 차례나 걸쳐서 발송한 행위 위반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선거 문제로 인한 당선 모의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은 저희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앞서 살펴본 매수 및 이해 유도죄나 기부 행위의 금지 제한 등의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당선이 무효됩니다. 당선이 무효되면은 재선거를 또 치러야 됩니다. 재선거를 치르면 저희 선관위에서 행정력은 안 되지만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 또 큰 손실을 안겨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돈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조합원에게도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통해서 당당하게 당선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찰서 진흥범죄수 팀장 경감이 연구입니다. 저 마스크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경찰이 너 여기 왜 왔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있으면 항상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 앞전에 그 후보자들이 패스 될 일, 패스 안 될 일 다 고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저는 그 사례로 그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1회, 2회 전국 그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그 영천경찰서에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3회인데 그때 작년에 그 영천관내 모 조합에서 비상임이사를 하면서 일반에서 14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14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는데 그 구속된 사람들이나 불구속된 사람들도 사회적 명예나 재산적 큰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사람인들 금품 선거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누구는 주는데 니는 왜 안 주노?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 야, 자도 주니까 나도 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래가 금품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나중에 당선대가 그로 인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맞았거든요. 당선 취소되고.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구 지금관내에 보면은 장모가 사유를 위해 가지고 또백권 있는 사람한테 금품을 전달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거가 가면 갈수록 1회 때보다 2회 때, 이번 3회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품 선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옆에도 주는데 왜 나는 줘서 안 되나? 그런데 꼬리가 길면은 다 삐졌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선거하시고 정정당당히 선거하시고 상대방 비방하지 마시고 또 선거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해서 될 일인지 해서 안 될 일인지 모르면은 선관위에 질의를 하십시오. 선관위 질의해가지고 선관위에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겠거든 무조건 물으십시오. 근데 법에서는 내 몰랐다 해가지고 처벌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처벌합니다. 나 몰랐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 호별 방문하는데 집만 찾아가는 게 호별 방문합니다. 밭에 일하는데 찾아가도 그것도 법에서는 처벌합니다. 그러니 모르겠거든 선관위에 물으시고 그래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정한 선거 여기 계신 분 다 당선됐으면 좋겠지만은 일부는 떨어져야 또 일부는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조합원과의 약속입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 방법, 추천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 다짐하기 위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자리에서 한번 앞으로 나와서 한번 2번 촬영하겠습니다. 밑에 책상 위에 올려 좋습니다. 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뒤에 이거 좀 그렇지. 하나, 둘, 셋.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